오늘은 신광섭 매니저를 대신해서 정석일 매니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여기 메인 자리도 바뀌었고 네. 신광섭 매니저님 대신 정석일 매니저님이 나와주셨는데 네. 뭐 저희가 대신하는 만큼 좀 재밌게 시장을 풀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근데 시장이 좀 코스닥에서 힘이 빠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왜 그쵸. 그런 거예요? 일단은 뭐 아무래도 오전장까지만 네. 하더라도 뭐 AI 섹터라든지 전반적으로 시장의 좀 수급이 이제 2차 전지에서 분산되는 흐름들이 확실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그동안 2차 전지 쪽에 좀 쏠림이 나오던 상태에서 이제 수급들이 좀 분산이 되고 있지만 지금 예전처럼 이제 그 2차 전지 종목들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걸 죽이고 가진 않고 있어요. 같이 간다. 그렇죠. 이제는 전반적으로 수급들이 좀 분산되면서 골고루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오전에는 AI라든지 이런 종목들 좀 분산되는 흐름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다시 2차 전지 종목들이 조금 상승세를 재차 좀 보이곤 했는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2차 전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조금 밀리고 있죠. 아무래도 2차 전지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좀 시가총액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수에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차 좀 밀리면서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장이 뭐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의 수급이 좀 계속 분산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계속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지수가 하락하면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오늘 시장 안에서 2차 전지주들이 반락하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데 확인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현 구간 LNF와 함께 하락 전환하고 있고요. 또 시총 상위에서 오늘 SM을 제외한 엔터주들의 흐름도 좋지 네. 않아요. 무언가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보다 매도해야 하는 타이밍일까? 이걸 계속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2차 전지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매도를 조금 고려하셔도 괜찮다.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근데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뭐 2차 전지가 빠진다고 해서 시장을 아예 떠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분산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눌려 있는 것들이 하나씩 올라오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좀 발표된 뭐 경제 지표라든지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발표된 뭐 PC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도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선명하게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금리 인상 더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장이 또 출렁거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한참 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네. 이제 지금은 또 이제 그런 우려감들이 많이 완화된 상태고 또 수급까지 분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조금 매도에 대한 좀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섹터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수 관점을 계속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랑 그 외의 섹터를 좀 나누어서 봐야 되고 오늘 그쵸. 저희가 신광섭 매니저를 대신해서 정석일 매니저의 위대한 투자로 종목을 또 두 가지나 골라볼 텐데 네. 혹시나 좀 힌트를 드려보자면 오늘 로봇주라던가 AI주들이 굉장히 강했다가 윗꼬리가 네. 달렸어요. 그렇죠. 이런 날 괜히 들어갔단 내가 또 다시 쭉 윗꼬리가 밀리는 상황에서 물리는 거 아닐까 걱정되기도 하고 아니다 요즘은 한 번 트렌드가 된 아이들은 계속 올라가 주니까 따라가야 된다. 지금 그 기로에 놓여 있는데 네. 정석현 매니저라면 오늘장 AI주를 건드려 보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어제 오늘 해가지고 AI 관련주들이 좀 시세가 많이 나온 건 사실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AI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추세를 슬슬 형성해 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 지금 이제 AI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 보통 연초에 이제 엄청난 모멘텀으로 쭉 상승세가 나오고 현재는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그 연초에 상승했던 부분들을 지금은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AI 관련주들이 조금 시세를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이제 관점은 이제 예전처럼 모든 뭐 AI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흑자 전환을 빨리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해외 쪽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정부 쪽의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이런 그 꾸준한 모멘텀들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AI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재편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제 오늘 좀 단기적으로 조금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좀 두려워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부터는 좀 분할 매수 관점을 차라리 생각을 하고 차차 들어가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얘기를 더 하게 되면은 제가 준비한 자료가 하나가 있는데 자료 하나 좀 띄워주시면 같이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 AI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계속 연이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실적 발표
중에서 AI를 언급한 횟수에 대한 자료입니다. 아, 언급한 횟수. 그렇죠. 언급한 횟수에 대한 자료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매년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AI를 언급한 숫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AI 관련주들이 처음에는 그냥 단순 테마로서 시작을 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사용량이 점점 증가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경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이제 이러한 흐름들 좀 산업으로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AI 관련주들을 그냥 단순 테마로서 치부하기는 조금 이제 아쉬운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자료들 좀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면은 이제부터는 다시 좀 재편이 되면서 추세를 만들어갈 종목들로 차차 좀 모아갈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AI와 바이오를 주목해보자.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AI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그렇죠.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챗 GPT가 너무나 뜨거웠고 그로 인해서 가장 먼저 올랐던 게 엔비디아라면 네. 엔비디아와 연관된 다른 주식으로는 반도체가 올랐고 그렇죠. 또 소프트웨어주들이 쉬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AI 안에서도 반도체, 그러니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안에서 시속 게임 벌어지면 같이 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시세를 많이 못 냈어요. 왜냐면 그동안 2차 전지 쪽에 쏠림이 한동안 나오면서 네. 그나마 조금 시세들을 따라갔던 게 반도체였잖아요. 또 비슷한 성장 그쵸. 느낌이라서. 예. 뭐 HBM 관련주라든지 이 AI 그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은 어느 정도 시세를 조금 같이 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은 실제로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는 꾸준히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는 내지 못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단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조금 시세가 먼저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한 차례 진행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흐름들이 재차 이제 시세를 좀 받아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서는 소프트웨어 쪽을 좀 먼저 보시고 그 이후에 하드웨어 쪽까지 좀 더 확장해서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위대한 투자로는요, 이 AI 단기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 시작이다라는 면에서 네.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AI도 워낙 방대해요. 반도체도 있고, 뭐 그 안에서 의료 기술도 있고, 또 오늘 많이 오른 챗봇 관련주도 있는데 딱 하나만 집어서 본다면 우리의 돈은 또 소중하니까 네. 정성일 매니저가 선택한 위대한 투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제가 이제 하루 이제 대신 나오는 거다 보니까 네. 어떤 종목들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뭐 꾸준하게 지금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AI 관련주들 쪽으로 단기적인 시세가 나왔지만 이제 조금 다른 관점, AI와 조금 바이오의 모멘텀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 준비했으니까 오늘 그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바로 이름을 얘기 드리자면 종목명은 신테카 바이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 들어서 이제 AI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런 기본적인 AI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흐름들이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도 워낙 지금 이제 코스닥에서 다른 업종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지수는 올라간 거에 비해서 바이오는 굉장히 많이 눌려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이제 바이오들이 차차 이제 키 맞추기도 나오고 시세를 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안에서도 바이오는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로 추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바이오에서도 AI 쪽의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 신테카 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전체 분석 기반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해내고 그걸 기반으로 뭐 기술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이제 그런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I 관련된 신약 개발 기업 그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관련주들이 뭐 루닛이라든지 뭐 뷰놈 이런 종목들이 AI 모멘텀을 타가지고 그 관련된 섹터에서 좀 시세를 크게 냈던 상태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 신테카 바이오는 이러한 강력한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음에도 최근에 시세를 그렇게 강하게 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후발주자로서 조금 쫓아가는 흐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총면으로 좀 비교해보게 되더라도 지금 신테카 바이오는 아직 2천억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 뭐 루닛이라든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좀 시세를 내면서 시총도 많이 커진 상황인데 충분히 시가총액 측면에서도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한 주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AI 관련된 신약 개발 이 플랫폼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바이오 쪽에서 시세가 한참 나올 때 대표적으로 뭐 알테오제 이런 종목들이 엄청 주목받았잖아요. 근데 네. 그런 종목들이 올라갔던 것들도 뭐 제형을 바꾸는 이 플랫폼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많은 기술 이전이라든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그 모멘텀으로 시세가 크게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신테카바이오도 이러한 플랫폼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뭐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고 이걸 뭐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확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시장에서 훨씬 더 모멘텀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으로 조금 중장기적인 시세까지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쪽 AI 바이오 쪽 관련된 모멘텀들이 커지고 있는 이유가 엔비디아가 또 이제 신약 개발 업체한테 투자를 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다 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진짜 AI 쪽 어떻게든 모든 데이터를 다 이제 수집을 하려고 이거 진짜 뭐 엄청 큰 투자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 AI 쪽 관련된 이제 신약 개발 업체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좀 얻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자체적으로도 이쪽 시장의 좀 성장성을 보고서 이러한 준비를 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서도 이런 AI 그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업체들에 대한 시세들은 당분간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 이렇게 신테카 바이오를 첫 번째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신테카 바이오가 변동성이 좀 커요. 근데 뭐 AI 그쵸. 관련해서 네. 변동성이 안 큰 종목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변동성 보고 그 맛에 들어가기도 하는 AI주인데 목표가 손절가를 좀 정해 보자면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중장기적으로 본다고도 했으니까.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AI 관련돼 가지고 모멘텀이 이제 조금 타고 있는 시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크게 좀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래도 한 17,000원대가 되면은 어느 정도 조금 앞에 매물 단기적인 좀 고점대는 좀 넘어서면서 앞에 그 매물에 조금 부딪힐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17,000원대 정도를 1차 목표가를 조금 제시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이후로 정말 강력한 시세들이 계속 붙었다, 강한 수급들이 좀 유입이 됐다라고 하면은 2차 목표가까지로는 한 18,500원 정도까지 좀 눈여겨보셔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손절가까지 말씀드려야겠죠? 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000원으로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1차 목표가 17,000원, 2차 18,500원. 우리 또 언제 볼지 모르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2차 목표까지 드리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AI 굉장히 핫하니까 한 종목 신테카 바이오 가져가 보고 또 두 번째 종목을 공개하기 앞서서 지금 시장에서의 수급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 매도 물량을 늘리고 있는데 한번 보니 이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뺀 걸 코스피로 가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에코프로 볼까요? 2차 전지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옴과 반대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쪽에서는 또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 네. 이 시속 게임 또 오늘장 우린 따라가 봐야 됩니까? 어떻게 그쵸. 해야 될까요? 당연히 뭐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말 반도체도 진짜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진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HBM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DDR5라든지 정말 많은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종목들이 좀 큰 시세를 이미 냈던 상황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반기까지는 계속 모멘텀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잠깐 이제 그 반도체 관련주들도 약간의 차익 물량들 좀 빠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8월 달이니까 8월 이제 중순쯤 되면 이제 실적 시즌 다 끝나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다시 한번 반도체 쪽에서 좀 강력한 시세들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쪽에 이러한 좀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개선 흐름들이 지금 선명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시세 들어오는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어쨌든 하반기까지는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코멘트 드릴게요. 네, 이 오후에 시장의 움직임 변화에서 2차 전지 쪽에서의 매도가 나오고 반대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가 또 다시 오르려고 하는 움직임 그리고 이 흐름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정석을 위대한 투자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알기로 반도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은 종목명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 네. 유진테크라고 하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진테크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뭐 AA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뭐
HBM 이런 쪽하고는 약간 궤는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파운드리 쪽에 좀 더 모멘텀을 받고 메모리 쪽에 모멘텀을 더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유진테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HBM 관련주들은 한동안 시세를 좀 많이 냈었죠. 그래서 지금은 잠시 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시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STI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고점을 넘기면서 강력한 시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HBM 관련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반도체 쪽으로 순환이 돌 때는 다시 한번 이제 그동안 눌려있던 전공정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이런 파운드리 관련된 업체들이 훨씬 더 모멘텀이 크게 작용될 수 있고 시세를 더 낼 거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유진테크를 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업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업체는 이제 전공정에 이제 들어가는 증착 장비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증착 장비 방막을 얇게 형성하는 이제 그런 장비를 이제 만든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종목을 주목하는 이유가 이 업체가 만드는 그 증착 장비 중에서 이 ALD 방식의 증착 방식을 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ALD 방식이 뭐냐면은 원자층 증착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이 증착하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화학적인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압력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방식도 있고 한데 이 원자층 증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도체가 워낙 미세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세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 방막도 굉장히 얇게 만들어야 되는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ALD 증착 방식이 대부분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파운드리 업계에서도 이런 장비들이 좀 많이 채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때는 이런 전공정 관련된 종목에서 이런 ALD 미세 공정의 좀 수혜를 더 받을 수 있을 만한 이 류진테크 같은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메모리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아까 이제 제가 얘기 드린 게 메모리 쪽도 업황 개선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을 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공개를 해준 게 뭐였냐면 낸드 더 감산하겠다였죠. 낸드. 그래서 지금 디램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업황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고 이익률이 좀 올라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지금 삼성이랑 SK하이닉스가 낸드까지도 추가로 감산을 더 얘기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런 감산에 대한 내용들을 악재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호재로 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동안은 이제 이 HBM 관련주들이 워낙 시세를 내면서 전공정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못 갔던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시세에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더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유진테크 같은 기업들 더 메리트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반도체에서는 유진테크를 저희가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1차, 2차 목표가를 좀 나눠서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제가 나눠서 한번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좀 한번 시세 내는 게 AI 쪽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짧기 때문에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41,500원 정도를 일단 잡고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여기 이후로 좀 추가적인 시세대에서 더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2차 목표가로 한 45,500원 그 언저리까지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업체도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가기 전에 좀 하단 구간인 31,500원대를 손절가를 잡고서 대응을 하시면은 충분히 안정적인 매매를 이어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진테크 1차 목표 주가는 41,500원, 2차는 4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1,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시장에서 또 오늘 갑자기 핫한 게 초전도 관련주예요. 네, 그렇죠. 지금 서남이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 보니 조금 전에 버클리에서도 이 초전도체를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먼저 국내에서 대학교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네. 진짜 성공만 하면은 노벨상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하고 도체가 전기가 흐르는 건데 그렇죠.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0이라서 그렇죠. 획기적인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가 눈으로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 뉴스를 믿고 서남을 포함한 초전도체 관련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또 이벤트성입니까? 저도 이제 이 이슈가 나오고 네. 나서 초전도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좀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했는데 바빠요, 바빠.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나 이제 저항값이 0인 이제 상태를 만드는 게 초전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어떻게 보면 꿈에 이제 좀 기술을 완성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연구가 최근에 좀 나오게 되면서 조금 시장에서 호재성으로 좀 돌고 있지만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좀 리스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이러한 이슈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도 보면은 보통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좀 테마성으로 좀 올라가는 경향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첫 이슈가 나왔을 때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해 볼 수 있었지만 이미 지금 웬만한 종목들이 좀 시세가 나오면서 30% 이상씩은 다 시세가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 시점에서 다 들어가기에는 당연히 위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런 종목들은 그냥 좀 잠시 멀리 해두시고 어차피 지금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네.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초전도라는 게 그동안은 되게 낮은 온도에서만 이루어졌었는데 뭐 영하 그렇죠. 20도, 30도에서만 이랬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용화가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상온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과학계가 떠들썩하게 또 주식시장도 떠들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파워로직스, 서남, 티플렉스 이런 관련주들이 올라주고 있는데 이슈로만 지금은 보고 그렇죠. 접근하지 말자. 네. 그 외에 살만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진짜로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동안 2차전지 쏠림이 워낙 나왔기 때문에 억울하게 눌려있는 것도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수급이 좀 분산되면서 벌써 이제 지금 이틀만 보더라도 AI 쪽으로 바닥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시세들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뭐 AI 관련주를 놓쳤다고 해서 좀 아쉬워할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 을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인 수급들이 이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린 뭐 바이오 같은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워낙 시장에서 많이 소외받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들 한 번씩 들어오고 또 만약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좀 시세가 빠지면 여기서 나오는 자금들이 꽤 크잖아요. 그렇죠. 이거 들어갈 만한 데가 지금 바이오밖에 없어요. 반도체라든지 바이오인데 반도체는 조금 이제 종목별 차별화돼서 올라갈 것 같고 바이오 쪽으로는 이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바스켓으로 이제 물량들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바닥 쪽에 그냥 뭐 10% 20% 올리는 거는 정말 쉬울 수 있다. 차라리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공부는 해두면 좋으니까 네. 저 공부를 좀 정성현 매니저랑 같이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네.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이제 보통 월수금 이제 장 끝나고 나서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월수금이요? 네, 공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에서 저녁 7시에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분들도 퇴근하시고 나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 시간대에 7시에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좀 꾸준히 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도 가끔 이제 투자 관련된 정보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창에다가 정석일 밴드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제 밴드 창이 나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셔서 계시면 좋은 정보 많이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신테크, 바이오, 유진테크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점검해 드렸고요. 정성일 매니저한 위대한 투자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